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팩트 전국에 대치 전국에 있어서 잘 투쟁하고 있는 한국당에 협상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났다. 이런 민영삼 관람의 분석과 또 한국당에서 참 잘 싸우고 있다. 특히 거국 선거 중립 내각, 거국 내각을 요구한 한교안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 팩트 전국 그리고 총선을 120일 앞둔 이런 전국 상황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팩트 전국과 연관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협상 카드에 대해서는요, 한국당이 좀 운이 달아가는 보수 쪽에 운이 좀 오는 건지는 몰라도 협상 카드가 확실하게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복잡한 무슨 석패율제네, 이중등록제네, 다 포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비율이네, 이런 복잡한 이 연비제에 대해서 선거법을 가지고 지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문재인 당은 공수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습니까? 도토리 당들 다 합쳐봐야 전부 합쳐봐야 한 35석이나 될까요?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이 참 바보예요, 바보. 정말로 한국당하고 정말 협상을 잘해서 한국당 의석 합치면 민주당 지금 131석하고 한국당 108석하고 딱 합치면은 239석이에요. 그리고 무소속 친이 합치면은 248석. 148석, 과반 148석보다 지금 현재 100석이나 더 많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이 길을 놔두고 저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어,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그들 민주당 의원총회 내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민주당 의원이라면요, 이인영 원내대표랑 이해찬 대표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공수처, 이거 안 될 공수처를 왜 하려고 합니까? 첫째, 위원회 소지가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는요, 법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 위원이라고 그러면 그 법 무효되잖아요. 무효되므로. 그런 법을 갖다가 왜 만듭니까, 여당이?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결국에 수많은 국민들이 결국에 제2의 조국 보호하려고 그러고 문재인의 검찰청이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25명을 임명하고 이런 검찰청을 거기다 기소권까지 주는 이런 수사기구를 갖다가 문재인의 제2의 검찰청이라고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통과시키고 진짜로 조국 재판 갖다가 어떻게 하고 조국 수사 어떻게 영향 미치면은 다시 광화문 광장에 진짜로 1000만 명, 2000만 명 다 나온다. 큰일 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려면은 차라리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이나 180석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때 만들자. 그때 차라리 우군 세력들 더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저 한국당하고 딱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민생입법이고 개혁입법이고 다 되는데 왜 저렇게 30몇 석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우리 의석수만 뺏기느냐. 차라리 부칙조항을 걸어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몰래 만나서 부칙조항으로 다음 대통령이 하자든지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공수처를 타결하고 선거법도 그냥 원한대로 이렇게 가서 부결시키고 지금 선거제도로 쫙 가서 국민들한테 다시 내년 총선에 가서 심판하고 총선 준비 좀 하게 해주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한국당이 그냥 오케이 그냥 합니까? 지금 왜 이런 협상을 가지고 민주당이 한국당한테 가서 읍소를 해야 되냐면은 한국당은요, 카드가 하나 확실하게 또 늘어났어요.
저기 도토리 정당 30 몇 석이 지금 민주당을 협박하지만은요. 협상 카드가 뭔지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있죠? 요거 국회 임명동의안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만약에 진짜로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한국당에는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그리고 청문회, 먼저 청문회하고 그 다음 임명동의안, 이게 아주 한국당으로서 유효한 협상 카드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금 정세균 의장이요, 벌써 지금 언론 보도에서 뭐 비는 아니지만은 청문회에서 정말 통과시킬 수 있나? 통과될까? 하는 정도의 끈끈이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 본사 매각하는데 어떤 지역구의 민원인이 정세균 의원 의장에게 굉장히 부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포스코 매각을 갖다가 좀 더 하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된 보도다. 나는 그렇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소송 1심에서 졌는데 바로 18일 날 2심이 났는데 2심 판결에서도 정세균 의원이 졌어요.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포스코 본사 건물 매각하는데 정세균 의원이 개입했다. 지역 민원을 들어주는 민원 수준 이상으로 개입을 한 거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 이렇게 조선일보 승소 판결이 났어요. 정세균 의원 패소 판결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접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몇천억짜리인가 뭐 몇천억 될 거 아닙니까? 본사 그 포스코 건물이면은 그런 걸 갖다가 매각하는데 어떤 특정인한테 매각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개입을 했다고 그러면은 만에 하나라도 그 민원 들어주고 또 어떤 덕을 봤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아무튼 신문 패소한 것은 지금 사실 2심에서 패소한 건 사실입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 지금 흠결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무총리가 또 선거를 갖다가 내년 총선을 갖다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부결되면은 이제 이낙연 총리 유임돼 가지고 내년 총선 치러야 될 거예요 아마 청문회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또 선거 구도가 또 완전히 민주당으로는 딱 완전히 빠그라져 버리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 정세균 의장 부결시킨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알아서 이것저것 다 해서 나 공수처 양보할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 얘기가 나와서 오늘 마침 또 19일 날 한교안 대표가 중립내각을 요구했어요. 아주 시의적절했습니다. 정말 한교안 대표 좀 외람된 표현을 하면 많이 늘었어요.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선거 중립내각을 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 상권분립 떠나서 자 정세균 의장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잖아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서 내년 총선을 갖다 총괄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치르는데 가장 주무장관이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이 진영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선거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선거에 중요한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니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선거 주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선거를 갖다가 중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거기뿐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 선관위원 장관급 조혜주 씨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갖다가 보훈으로 선거 장관급 그 자리 청문회도 안 거치고 지금 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교안 대표가 이 사람들 전부 다 의원직 당으로 돌려보내라. 정세균 의장 안 된다. 했어요. 잘했죠. 내가 모처럼 신이 나더라니까요. 그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선관위원까지 전부 다 민주당 사람이 어떻게 선거를 갖다 중립적으로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2018년 6월달 그 지방선거 울산 선거 지금 보십시오. 청와대가 총동원 돼가지고 비정무수석은 나와가지고 당내 경선에서부터 송철호 후보로 맹글라고 상대 경쟁한테 어디 오사카인가 고벤가 어디 총영사 자리 줄게, 또 다른 후보 경쟁자한테는 어디 발전소 어디 뭐 사장 자리 줄게, 막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찰 시켜가지고 아무나 울산 경찰 시켜 하명 수사해가지고 하명 수사해서 김기현 울산시장까지 완전히 스크라치 내고 해서 주저앉히려고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책 개발한다고 송철호 후보도 안 됐는데 청와대 앞에 와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이고 선임행정관이 비서관이고 나가서 만나고, 정무수석 뭐 민정수석 뭐 선임행정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뭐 선임행, 청와대가 총동원 돼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형인, 친구 같은 형인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켜서 청와대가 총출동했는데, 내년 총선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선관위원이 다 문재인 사람이고 민주당 사람인데 어떻게 선거 중립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아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저는 민심이 도저히 강물이 잔잔한 파도에서 팔랑팔랑 하는 것만 보이지 않고, 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0 몇 프로 하지만 저는 이 물밑에서 무서운 흐름이 있다고 저는 정말 직관적으로 사실 봅니다. 앞으로 무슨 정부 여당이 어떤 그 또 특단의 카드를 가지고 쇼를 해가지고 또 선거로 갔다가 강권 선거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바로 차단해야 돼. 진짜로 연동형 중비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각의 철저한 선거 중립 내각. 노태우 대통령 때 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선거 중립 내각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도 대통령 선거 또 중립 내각 했지 않습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는 그 현승종 총장, 아주 중립적인 대학 총장을 갖다가 국무총리를 시켜가지고, 이게 사실은 보니까요, 이 내각 거국 중립 내각 요구를 한교안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진짜로 민주당 소속 의원 이 이유만으로도 선거 내년 4.15 총선에 갔다가 중립을 훼손시킬 만한, 아무리 점잖은 분이라 하더라도 중립을 훼손시킬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자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내각 추미애 법무도 아직도 안 갔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검찰장 인사 지금 관여하는 것으로 지금 소리 들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선거 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영 행안부 장관 말할 것도, 조혜주 선관위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를 선거 중립 내각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특단의 조치, 아니면은 그것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그런 그 필요성이 있다. 그걸 갖다가 지적해낸 한교안 대표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적절했다. 그 평가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패트 대치 전국에 있어서는 결국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명 동의안이 한국당에게는 아주 유효한 협상 카드로 하나 나왔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의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시고 나서 꼭 구독 한번 또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